Here are 3 things to know about the new Intel Xeon 6 processors, codenamed Sierra Forest. First, better performance per watt. Xeon 6 processors are built on the latest Intel 3 process technology and feature efficient cores for workloads like web hosting and media transcode. They can deliver up to 2.6 times performance per watt improvement over second-gen Intel Xeons. Second, lower energy costs. Xeon 6e cores offer up to 4.2 times better rack-level performance over Intel second-gen Xeons. Third, simpler development, deployment, and management. Intel will soon launch Intel 6 processors with performance cores, codenamed Granite Rapids, for more compute-intensive workloads such as AI and computer vision. Xeon 6e and P-core chips will have compatible architecture and shared software. Intel Xeon 6 processors will help meet customers' diverse performance and efficiency needs. 인텔 데이터 센터 신제품에 대해 제대로 파헤쳐보는 시간, 쉐어드 IT 인텔 특집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 IT 장두환이고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인텔 데이터 센터 CPU와 GPU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서 특집 웨비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집 웨비나이니만큼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게스트분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지난 쉐어드 IT 미덕 웨비나를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만한 분이신데요. 쉐어드 IT 회원이신 샘팡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샘팡입니다. 지난 미덥 자리에서 기회가 좋아서 제가 알고 있는 얄팍한 그런 경험치들을 공유할 수 있는 세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었고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좋은 자리가 있어서 네. 다시 한번 얼굴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네. 샘팡님께서도 아마 사내에서 X86 서버를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서버에는 인텔의 CPU가 탑재가 되어 있겠죠? 그렇죠. 다른 회사 거 쓰시는 거 아니시죠? 인텔 것만 쓰고 계신 거 맞으시죠? 선택의 폭이 있나요? 그렇죠. 아실 겁니다.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네. 대부분 인텔 프로세서, 제온 프로세서가 탑재된 그 서버를 운영하고 계실 텐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주제가 바로 이 제온 프로세서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아마 샘팡님께서는 아마 서버 도입하신 지 꽤 되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이제 얼마 전에 도입한 것들도 있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한 3, 4년? 3, 4년? 네. 그러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5년을 교체 주기로 생각하고 운영을 많이 하니까요. 5년을? 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우리 회사 서버 한 10년 됐는데? 한 7년, 8년 된 것 같은데? 라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제온의 9세대 프로세서가 탑재된 그 X86 서버를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제온 최신 프로세서인 6세대 제온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이 제온 6세대 프로세서의 특징은 무엇이고 9세대 대비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얼마만큼 진보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도 제온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차장님은 저보다 아시는 건 많으실 테지만 그래도 크게 프로세서에 대해서 신경 안 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관리자들은 네. 프로세서도 물론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서비스가 이 서버가 맞냐 그리고 가성비가 있냐 이게 사실은 핵심 포인트라 저도 궁금한 걸 좀 들어보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뭔가 해답을 드리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 밀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이 인텔 제온 프로세서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인텔 코리아 홍승표 이사님 그리고 손성욱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텔 홍승표라고 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유, 저는 반갑습니다. 네, 인텔에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관련된 기술 지원을 이제 아시아 퍼시픽 리전 대상으로 하는 팀에 소속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텔 코리아 손성욱이라고 합니다. DCI 소속으로 가우디 쪽으로 주로 많이 보고 있고 국내 고객사들에 한해서 기술 지원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두 분은 데이터 센터를 다루는 그 부서에 소속이 되어 계시고 두 분 다 기술 지원을 하고 계시니까 어느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많은 질문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저희가 진짜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을 많이 드려볼 텐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저희가 궁금한 것들을 전문가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전문가분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그 내용을 토대로 아, 재혼이 이런 거구나 라고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아마 자막으로 여기 밑에 이벤트 내용이 나갈 겁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이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가볍게 네. 드려볼 텐데요. 제가 알기로 이 재혼 그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네. 요게 2017년에 이제 처음 나왔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1세대고 그 다음에 2세대가 한 1년 9개월 정도 걸린 것 같고 네. 3세대도 한 1년 2개월 정도 뒤에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4세대 이름이 그래 사파이어 레피즈 네. 이거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네, 그래서 그런 것 이게 같습니다. 보통 한 1년 정도 뒤에 나와야 되는데 네. 2년 정도 뒤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게 5세대인데 이건 한 11개월 걸렸고 저희가 오늘 얘기할 게 6세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6개월 만에 나온 거예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출시 시기가 좀 앞당겨진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여쭤봤었던 그 4세대 프로세서가 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좀 출시가 지연이 된 건지 네. 그리고 실제 이렇게 출시 시기가 앞당겨진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지연이 조금 됐고 그 당시에 네, 실제 사용하실 고객분들한테서도 네. 네, 꽤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네. 뭐 저희는 사실 지연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네. 뭐 고민들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네, 4세대에 들어 재원 CPU가 나오면서 사실 새로운 기능들이 막 추가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의 연장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재원 6가 나와서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네. 뭐 프로세서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네. 이제 CPU의 대부분의 많은 워크로드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게끔 설계를 고민을 하고 또 기능들을 추가하다 보면 어쨌든 CPU 크기도 커지고 네. 물리적인 크기도 커지고요. 네. 또 전력 사용량도 어쩔 수 없이 늘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뭐 요구사항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요.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래서 4세대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서부터는 뭐 보안 아니면 AI 뭐 데이터 프로세싱 이렇게 관련된 특정 프로세싱을 위한 특정 워크로드를 위한 프로세서들의 블락들을 추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블락이 들어갔다는 거는 네. CPU는 보통 이제 제너럴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그렇죠. 범용적인 목적으로. 네, 프로세서 블락이 있는데 네. 이렇게 특정 워크로드를 위한 블락을 넣었다는 얘기는 그 제너럴 프로세싱 하는 그 CPU 블락을 통하지는 않고 네, 좀 더 최적화된 특정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블락을 쓰면서 네. 결국에는 이제 전력소모를 좀 적게 하고 성능의 최적화도 좀 더 잘 하게끔 네. 뭐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4세대 스케일러 프로세서는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의 결과로 그렇게 조금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네. 제온 6가 5세대에서 6개월 만에 나오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그래요? 이제 이후부터는 거의 뭐 1년 단위로 저희가 원래 약간의 이제 비정상 됐던 거를 네네네. 정상화로 가는 과정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중에 내놓는 CPU들은 거의 1년 단위로 나오긴 할 텐데 네. 그 안에 이제 숨겨져 있는 공정에 대한 고민들도 저희가 계속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능들을 막 추가하고 네. 파워 컨섬션이 계속 늘어나고 뭐 이런 와중에 저희도 이제 그동안 조금 이제 많이 뒤처졌다고 보실 수 있는 그런 공정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나오는 게 인텔 4 공정이고요. 제온 6를 네. 써서 그리고 이제 내년 내후년 가면서 인텔 3 그다음에 20옹스트롬 그다음에 18옹스트롬 이렇게 해서 공정을 조금 더 미세 공정으로 더 가게끔 그래서 원래 뭐 인텔 하면 알고 계시는 그런 이미지처럼 공정에서 이제 앞으로 좀 리딩을 하겠다는 네. 그런 원대한 포부가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긴 관심이 아마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 네. 말씀하신 그런 공정 얘기하면은 꼭 나오는 그 대만의 모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 회사와 우리나라의 3모 회사 네. 그리고 이제 인텔 요 세 개 회사가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회사들일 텐데 인텔의
뭐랄까요, 명성, 뭐 실력 이게 예전만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우려 섞인 것들도 나오지만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그러한 기술 개발이 계속 지금 되고 있다라는 네,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되는 그 공정뿐만 아니라 네. 전기 신호, 전력 신호 이런 것들을 더 잘 전달하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갈 거고요. 뭐 지금 뭐 루머로 많이 나오고 있는 뭐 유리기판 얘기도 아마 네, 그런 것들도 다 같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이제 좀 그래서 조금 몇 년만 기다려 주시면 네, 한 1, 2년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공정 관련돼서도 더 이제 리더십을 더 되찾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히 이해한 바로는요. 여러분 인텔 공정 엄청 이제 좋아질 거고 좋아질 겁니다. 그 혜택을 고스란히 이제 프로세서도 이제 받아서 프로세서 좋아질 거다라고 네.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감사합니다. 분위기를 좀 바꿀 겸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 제온 프로세서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때는 뭐 브론즈, 실버, 네. 골드 그리고 네. 플래티넘이었나요? 이렇게 네. 4개로 그 구분해서 이렇게 판매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제온 6 프로세서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보니까 2코어 프로세서, 뭐 P코어 프로세서 이렇게 2개로 나눠서 네. 되는 것 같던데 그 기존에 어쨌든 지금 샘팡님처럼 네. 예전 9세대의 제온 프로세서를 쓰고 계신 분들은 나 제온 스케일 그렇게 모르실 거고 네. 골드 쓰고 있어. 네. 뭐 플래티넘 쓰고 있어.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명칭이 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제온의 그 2코어 프로세서랑 P코어 프로세서가 과거에 뭐 브론즈, 실버를 어떻게 대체하는 건지 이게 네. 매칭이 돼야 내가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 요걸 구매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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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인텔 입장에서도 이 두 가지 유형의 프로세서들이 코어수가 또 엄청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단일로 뭐 2코어 프로세서는 144짜리만 파는 게 아니고 네. P코어도 128짜리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세부 라인업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주력으로 이렇게 좀 미는 그런 코어 제품은 또 어느 정도 라인의 제품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라인업에 대한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지금 제온 6는 좀 단순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넘버링이 좀 바뀌었는데요. 네. 예전에는 골드, 플래티넘 이렇게 상징하는 숫자들이 앞단에 있었고요. 두 번째 들어가는 숫자가 네. 이제 세대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플래티넘 하면 8, 5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됐고 네네. 골드는 뭐 6, 5 저쪽 이런 앞자리가 식으로. 낮군요. 네네 그랬었는데 이제는 세대명이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6,900, 6,700대, 6,500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숫자가 높으면 훨씬 더 코어 수가 많고 클락 스피드가 높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더 코어 수를 줄이면서 클락 스피드를 더 올린 그런 네, 프로세서들도 있지만 일단은 최대한 단순화시키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숫자가 높으면 당연히 코어 수와 클락 스피드가 더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잠깐 이제 언급해 주셨지만 P코어, 2코어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큰 변화이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AI가 워낙 지금 또 이제 핫하죠. 발전되면서 사실은 제온도 이제 AI 쪽을 어느 정도 타겟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온 4세대부터는 AMX라는 매트릭스 연산을 잘 하게끔 하는 이제 인스트럭션 셋이 추가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4세대에 나왔을 때 시기에 비해서 지금 AI 하면 대부분 다 랭귀지 모델들을 맞아요. 하실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누가 CPU로 AI를 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가 제온 아키텍처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AI 쪽 랭귀지 모델도 커버하게끔 한다거나 또는 뭐 그동안 저희가 조금 많이 뒤쳐졌었던 코스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것도 커버하고 보안 쪽도 커버하고 이렇게 다 커버하기가 쉽지 않아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AI 쪽이나 아니면 병렬 처리에 특화된 인스트럭션 셋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더라라는 재미있는 사실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AI 쪽이나 데이터베이스나 이쪽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클라우드 사업하시는 분들, 클라우드 사업자들 그래서 코어수가 많은 게 더 중요한 뭐 그들이야 가상머신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좋으니까요.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비스를 한다거나 웹 서버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단에서 고객에게 트랜잭션을 받아주고 뭐 이런 쪽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그 병렬 처리하는 인스트럭션 네. 셋이 쓰이지는 관심 않고 없으실 있었습니다. 것 같은데요, 그들은 네. 그 분야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과감하게 이제 결정을 내린 게 네. 아예 병렬 처리를 많이 하고 AI 쪽에나 HPC처럼 이렇게 이제 성능이 절대적으로 우선시되는 케이스에서는 네. P코어를 쓰시게끔 하자. 그리고 이제 E코어는 네. efficiency의 약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코어 수를 더 늘리면서도 전력 소모를 조금 그래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고 싶다. 네. 그리고 나는 뭐 이제 프로세서로 AI를 돌릴 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서비스를 하고 웹 서버를 돌린다거나 이런 쪽에는 계속 이제 여전히 니즈가 있다. 이렇게 보면 네. 이제 이코어 프로세서를 쓰시게끔 저희가 설계를 그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워크로드 시장 자체가 AI 쪽으로 많이 옮겨가지만 네. AI에 관련된 매트릭스 연산이라던가 병렬 처리라든가 이런 거를 쓰는 워크로드가 아닌 쪽은 이코어를 쓰시면 사실 뭐 제가 이제 몇 개 인스트럭션 셋이 빠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사실 성능 차이는 더 향상된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효율성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보통 세대가 바뀌면 네. 한 10% 15%는 꾸준히 기본적으로 상승하잖아요. 꾸준히 향상이 되고 그렇게끔 타겟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네. 넘버링이 좀 바뀌었는데 6900 시리즈, 6700 시리즈, 6500 시리즈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P 그리고 E가 붙습니다. 그게 P코어, E코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조금 높으면 당연히 코어수가 네. 많고 성능이 좋은데 거기에 P와 E가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훨씬 심플하게 바뀌었네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조금 전에 그 E코어 프로세서 그리고 P코어 프로세서에 대해서 언급은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이 제온6 프로세서의 제일 큰 특징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서별로 어떻게 다른지 네. 그리고 그 프로세서별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아무리 저희가 최대한 간단하게 프로세서 제품군을 설계했다고 해도 아마도 숫자도 있고 P코어, E코어 있고 막 이렇게 여전히 헷갈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E코어는 약자는 efficiency입니다. 그래서 효율 코어라고 부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어 수는 많이 늘어났지만 네. 전력 대비 성능 요런 이제 효율성에서 전성비라고 하는 네, 그쪽에 많이 포커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를 조금 짚어드리면 소켓당 코어 수가 144개까지 늘어났고요. 네,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 코어에 맞는 설계 의도에 맞는 유스 케이스에 맞게 필요 없는 부분들을 빼고 이제 설계 코어 수를 굉장히 많이 늘렸고요. 근데 144코어까지 늘리면 코어당 어쨌든 서버당 성능은 뭐 그렇지만 코어당 성능은 뭐 어떻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네. 코어가 낼 수 있는 성능은 더 향상을 시켰습니다. 물론 거기에 병렬 처리 같은 부분들은 좀 빠져 있고요. 네. 다 트레이드 오프가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144코어까지 늘어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력 소모 대비 성능치는 2세대랑 비교하면 2세대 제온 CPU랑 비교하면 한 3배 정도 늘어났고요. 사실 2세대랑 비교하는 거는 조금 저희가 너무 오래된 스토리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실제로 2세도 많이 쓰실걸요 아직도? 네, 현업에서는 사실 쓰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교하면 전성비, 전력 대비 성능이 한 3배 정도 좋아졌고요. 네. 그리고 아마 이제 관리자분들이 지금 고려해야 되시는 상면 비용.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렉을 계속 스케일링 아웃 해야 되나? 네네. 뭐 그러면 사실 이제 실제로 비용 승인을 받기도 좀 그렇고요. 어차피 계속 늘어나면 관리 비용도 계속 늘어나고 관리 맞습니다. 포인트도 늘어나거든요. 어떻게든 그걸 줄이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이제 아주 집중시킨다고 해서 너무 또 집중을 시켜놓으면 사실 장애 대응이나 이런 것도 좀 맞습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네. 적정선을 유지하시면 되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2세대랑 비교하면 렉에 들어가는 이제 효율성
또 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네. 보면 한 3배 정도 이것도 늘어납니다. 기존에 세대로 운영하던 거를 한 대 렉으로 만들어도 이제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뭐 네. 코어수도 늘어났고 성능도 받쳐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거네요. 2개입니다. 코어수가 늘어났지만 음. 성능도 저희가 포기하지는 않았고 네. 약간 매직 같이 느껴지시지만 네. 이 코어 설계 의도에 맞게 네. 필요 없는 부분들을 과감히 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2개를 다 잡을 수 있게 된 거고요. 말씀하신 그 뭔가 그 트레이드 오프 했다라는 빠졌다라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네. 대표적인 거는 이제 AI에 특화된 인스트럭션 셋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ABX라고 해서 심드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싱글 클락으로 멀티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굉장히 병렬 처리의 큰 특징입니다. 저희가 네. 갖고 있는 장점인데요. 네네네. 엑스팔리오 아키텍처에서는 이제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ABX 512는 512비트의 데이터 사이징을 CPU 한 클락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거거든요.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비슷한 데이터를 한 번에 레지스터에 넣고 한 번에 처리하니까 훨씬 더 이제 좋아질 텐데 네. 사실 ABX 512 같은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데이터들, 그러니까 그래픽 연산, 네. AI 데이터 이렇게 매트릭스화 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주 적합한데 네. 실제로 이 코어를 설계한 의도와 유스 케이스를 보면 안 그런 맞네요. 유스 케이스보다는 이제 웹 서비스, 뭐 호스팅 네. 아니면 뭐 기타 그냥 일반적인 워크로드 처리 네, 이런 쪽은 번역적인. ABX 512를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스레딩도 빠졌는데요. 사실 하이퍼 스레딩은 넣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의도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네. CPU 구조를 보면 데이터를 가져와서 피딩 시키는 쪽이 있고 데이터를 엑스큐션 하는 쪽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하이퍼 스레딩은요, 엑스큐션 하는 네, 쪽에 특화된 겁니다. 로지컬 하게 2배로 늘려놔 그렇죠. 주는 거거든요. 그 네. 얘기는 데이터가 계속 들어와서 엑스큐션 하는 쪽에 어쨌든 한 로드가 뭐 60, 70% 정도로 돼서 여기에 이제 병목이 걸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로지컬로 2배로 이제 뻥튀기를 해주면 네. 굉장히 데이터가 잘 그렇죠. 처리되겠죠. 근데 이제 이 코어는 저희가 이제 그런 의도로 설계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데이터 워크로드에서 맞춰서 한 거라 이제 하이퍼 스레딩, ABX 512, 네. AMX 이렇게 이제 좀 더 데이터 처리를 많이 한 번에 하기 위한 네. 그런 특징들이 과감하게 빠졌고 그 대신에 효율성을 이제 더 많이 추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능을 뺐으니까 이만큼 효율성을 챙길 수 있다라고 네네. 보면 아마 이제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 안 드리면 되게 거짓말한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코어수 늘어났고 네. 효율성도 좋아졌는데 성능도 좋아졌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얘기를 이럴 할 것 수는 같은데. 없고요. 네, 과감하게 다이어트 할 거는 많이 뺐습니다. 네, 이렇게 네. 제거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네. 성능을 구현할 수 있었다라고 네, 보면 네. 되겠네요. 네. 그럼 왠지 그 제거한 부분이 다시 이제 말씀해 주실 P-core 프로세서는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제온 4세대, 5세대 프로세서를 쓰셨던 분들은 네. 이제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P코어로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코어는 새로 생겨난 거라고 보면 되시고요. P코어는 그 전에 갖고 가던 피처들을 그대로 갖고 가면서 계보를 이어온 그런 프로세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장점은 AI에 조금 더 특화를 네. 많이 했다. 이 얘기는 코어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AI에 특화했다는 얘기는 매트릭스 연산, 데이터 처리 속도, 네. 데이터 처리 양 네. 이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특화되어 있는.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AMX 같은 게 넣어서 AI에 좀 많이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숫자로 보면 네. AMD CPU에 비해서 한 5.5배 정도 우와. 가장 좋은 네. CPU 대 CPU를 비교를 하면 이제 네. 이 차이는 AMX 그러니까 매트릭스 연산에 조금 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같은 아키텍처를 쓰지만 네. ABX 512를 실행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AI 쪽에 AMD CPU는 뭐 아예 뭐 안 좋고 저희 것만 좋고 이런 얘기를 드린다기보다는 네. 뭐 아시겠지만 AMD 쪽에서 코어 수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네. 그쪽에 집중을 많이 한 시대가 있었고 저희는 그게 미처 따라가지 못한 시절도 있었고요. 네네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잘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AI 쪽은 저희가 조금 더 앞에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쟁사 쪽에는 AMX 같은 게 없나요? 네, AMX 같은 거는 없고요. 그러나 이제 분명히 이제 AI 특화된
병렬 처리 인스트럭션 셋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경쟁사에서 이렇게 코어스를 늘려오면서 많이 이렇게 발전해왔던 그런 프로세서는 인텔 입장에서는 이 코어 프로세서가 이제 대응을 하면 되는 그런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저희는 이제 고객사분들께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네. 네,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뭐 HPC나 네. 뭐 아주 고성능의 뭐 인메모리 DB 이런 거 돌리는 거 아니야. 네. 그냥 심플하게 이 코어 프로세서 쓰시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뭐 오라클 DB나 뭐 에스파나 DB나 이런 거 엄청나게 성능 좋은 DB 그리고 뭐 우리 회사는 핀테크야 이런 데는 분명히 기존에도 뭐 스케일러블 플래티넘 이런 거 쓰셨을 거니까. 네. 그런 분들은 업그레이드 하실 때 P코어 프로세서 고려하시면 됩니다. 라고 네.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이 코어 프로세서로 그럴 많이 것 같아요. 커버될 거라고 저희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쌤팡님네는 그러면은 서버에 대한 용도는 어느 쪽이 더 많으세요? 범용적인 거에 더 많으세요? 아니면 이런 HPC나 DB나 이쪽이 더 많으세요? 어떠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B2C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코어가 들어가는 게 이제 최적화가 된 거예요.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현업에서는 중요하거든요. 네. 이거를 결정적으로 결제를 해주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저희가 뭐 사인을 해주는 임원진들한테 E가 뭐고 P가 뭐고 이런 거를 다 풀어서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런 거를 물어보거든요. 이 중에서 만약에 선택의 폭이 있는데 이거를 고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를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뜻을 알고 나니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얘기하신 것처럼 인텔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도 이제 유추가 될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이 사실 그런 뭔가 그 아까 말씀 내용 중에 뭐 병렬 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네. 실제로 현업회사 관리자들은 정말 그런 무슨 하이엔드 퍼포먼스가 필요한 거는 다른 뭔가 대안을 찾고 그렇지. 네. 실제로 운영하는 거는 웹서버, DB 서버 네. 뭐 이런 일반적으로 직접 핸즈온하는 온프라미스 서버들은 많겠죠. 이 그런 게. 코어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를 더 알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봐주시면 아주 잘 이해해 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코어에 대한 수요가 훨씬 많겠네요.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뭐 사이징을 보면 이코어 프로세서가 커버될 수 있는 영역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지만 네. 또 사실 P코어 영역이 사실 되게 전문화된 네. 특화된 영역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선명하게 나눠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인텔의 프로세서를 쓰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요구사항도 아마 엄청 많았을 텐데 그 요구사항들이 다 제각각 엄청나게 많았을 것 같긴 해요. 네, 또 뭐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저희가 10년 전, 20년 전에 그렇게 리딩하던 시장에서 많이 이제 조금 처지는 그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매섭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그래서 이번에 아키텍처 설계되고 네. 공정이 조금 더 좋아지면서 분명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 CPU를 이만큼 많이 매년 사시는 분이신데 야, 이 성능 이거 빨리 안 올리면 나 간다. 네. 그러니까 막 그렇게 욕을 하셔갖고 여기 있습니다 피코 딱 이건 거죠 지금. 네, 네. 그런 분들은 피코 쓰시면 되는 거고 범용적으로는 대부분 그냥 이코 프로세서 쓰시면 웬만한 네. 워커로드를 다 커버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성능 얘기가 나와서 네.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되게 좋아합니다.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대부분 게임 많이 좋아하실 텐데 네. 그 PC로 게임하시는 분들은 이런 최신 CPU에 대한 성능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벤치마크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래, CPU를 내가 바꿔. 그러면은 이 게임에 뭐 예를 들어 프레임이 이 정도 올라가? 아니면 뭐 4K 뭐 60프레임 할 수 있어? 네. 뭐 그런 부분에 되게 민감하시니까 네. 이런 프로세서에 대한 성능을 체감하시는 걸 되게 원하시기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할 때도 내가 이 정도 성능을 체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상하고 업그레이드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저기 쌤팡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버 운영자는 프로세서 뭐 지금 본인이 브론즈를 쓰는지 골드를 쓰는지 모르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견적서에 요만하게 짧게 들어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인텔, 제온 이 정도만 보고 그 정도지. 뭐. 플럭스 보고 그러니까. PC값 얼마야 이 정도의 관심도 있거든요. 그 정도지. 그럼 그 정도의 그 계신 운영자분들은 이 서버가 죽지만 않으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웹서버 프론트엔드 단에 있는데 예를 들어 프로세서를 뭐 제온6의 P코어로 바꿨어. 갑자기 우리 웹 서비스의 반응 속도가 2배로 빨라지나? 네. 아닐 거란 말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어떤 뭐 성능이 좀 더 필요해. 메모리 더 많이 박으면 된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메모리가 되게 중요하고 한데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예를 들어 쌤팡님이 제온 6로 바꾸셔야 돼요. 네. 근데 위에서 야, 뭐 무슨 성능이 이게 뭐 바꾸면 달라져? 라고 물어볼 것 같거든요. 항상 물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옛날 9세대 제온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네. 제온 6가 탑재된 그 프로세서로 교체를 하셔야 될 명분이라고 할까요? 네. 이 성능 체감을 잘 못하니까 이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닌 사람들이란 말이죠 지금. 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앞으로 한 1년 단위로 계속 나오긴 할 텐데요. 네. 네, 1년 단위로 나온 프로세서들을 늘 리프레시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아, 저희가 그럼요. 이제 옵션을 드리는 거고요. 네. 물론 이제 샘팡님은 5년 되셨다고 하시면 네. 만약에 바꾸시면 굉장히 많은 성능 체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아키텍처를 바꾸고 네. 거기서 또 최적화를 하고 그다음에 아키텍처를 또 다음에 또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네. 이제 1년 단위로 나온 프로세서를 그대로 막 바꾸실 필요는 없지만 제온 6가 들어가면서 공정이 일단 되게 달라졌고요. 네. 인텔 4라는 공정이 들어갔고 그 전에는 이제 인텔 7 공정이었습니다. 이제 네, 제온 4세대와 5세대 인텔 7 공정, 지금 인텔 4 공정으로 공정이 좀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P코어, E코어로 나눴지만 조금 더 시대적인 요구 사항에 조금 더 부응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하나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E코어 들어가면서 144코어까지 아, 그러니까요. 네, 됐다. 그럼 투소켓 기준으로 하면 288코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다음 E코어로 가면 288코어까지. 그래서 합쳤을 때 투소켓으로 하면 네, 500코어가 더 넘어가는 그렇게 네. 늘어납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성능으로 보면 네. 저희가 이제 보통 프로세서를 내놓을 때 벤치마킹하는 스코어까지 같이 이렇게 네. 네, 공유를 드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세대마다 가면서 되게 많이 점프를 합니다. 성능치가 되게 좋아지는데 네. 특히 6세대에 가면서는 AI 쪽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이후에 아마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자세하게는 그때 말씀드리면 네. 좋을 것 같고요. AI 모델들 이제 뭐 비전 모델들 그리고 랭귀지 모델들 너무 큰 랭귀지 모델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뭐 어느 정도 중간 그리고 작은 규모의 랭귀지 모델들을 추론할 때의 성능치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GPU나 이후에 또 만약에 말씀 주시면 그런 가우디 프로세서가 차지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지만 네. 내가 되게 작은 모델들을 뭐 한 100ms 레이턴시 정도로 해서 스루풋이 되게 좋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 내가 GPU나 가우디를 쓰는 게 맞는 코스트 이피션시 측면에서 맞을까라고 봤을 때 제온을 써서 사실 굉장히 더 좋은 효과를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치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키텍처 구조를 바꾸면서 네. 또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원하시는 매니코어 관련된 네네네. 네, 그것도 많이 부응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네. 그러면 그 말씀하신 그 AI에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이제 마지막에 그 GPU를 대체할 수도 있는 정도의 어떤 AI 성능이 이제 발휘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과장님은 어쨌든 GPU 쪽에 이제 전문으로 이제 하셨으니까 AI에 관련된 뭔가 워크로드를 돌릴 때 GPU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나요? 네, 당연히 필요하다고 우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GPU가 AI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CPU보다 병렬 연산 처리가 가능한 게 GPU의 장점이다 보니 GPU가 레이턴시나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네. 아무래도 GPU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사님께서는 피코 프로세서 쓰면은 일반적인 아주 큰 왠지 뭐 GPT 같은 그런 소위 LLM이라고 부르는 거는 좀 어렵겠지만 네네. AI라는 게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옛날에 보면은 알파고까지 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왜 이미지 분석하는 거, 네. 그 이미지넷 같은 뭐 그런 서비스, 비전 네. 서비스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간단한 OCR이나 이런 서비스에 활용되는 그런 AI라면 GPU를 사용해서 서버를 돌리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 정도 급의 AI라면 이제 GPU 없고 필요 없이 그냥 피코 프로세서만 해도 이제는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온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GPU가 원래 잘하는 거는 매트릭스 연산하는 쪽이었어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4세대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서 나오면서 AMX라는 인스트럭션 셋이 추가가 됐습니다. 거기서 M이 매트릭스거든요. 아. 네. 그래서
CPU도 이제는 매트릭스 연산을 어느 정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4세대부터. 근데 지금 제온 6 가면서는 AMX 성능도 좋아지고 좋아졌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비전 모델 말씀 주셨는데 비전 네. 모델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지만 랭귀지 모델로 가면서는 메모리 밴드위스, 메모리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온 6 가면서는 메모리 밴드위스를 6400 그리고 MRDIM을 쓰면 8800까지 네. 올라가거든요. 네. 물론 HBM에 비할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GPU가 원래 잘하는 영역처럼 매트릭스 연산 그리고 레이턴시를 굉장히 단축시켜주는 그런 데 특화가 돼 있는데 CPU는 그 정도의 레이턴시를 랭귀지 모델에서 주지는 못해요. 뭐 8800이라 그래도 HBM에 비하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네. 뭐 20빌리언짜리 그리고 100빌리언 넘어가는 모델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네네. 그렇게 파라미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네. 네. 파라미터 사이즈로 보면 네. 제온이 GPU를 다 대체한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네네네. 그러나 뭐 20빌리언짜리 모델들을 뭐 한 70밀리 아니면 100밀리세컨 정도의 레이턴시로 서비스를 하면 나는 충분하다. 100밀리도 사실은 100밀리세컨도 1초에 10개의 토큰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눈으로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거 인지도 못해요. 사람 입장에서. 그 네네. 정도는. 그러나 랭귀지 모델을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레이턴시가 더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00밀리 정도의 100밀리세컨 정도의 레이턴시를 내면서 네. 스루풋이 어느 정도 GPU급 정도 나오는 이렇게 물론 소프트웨어의 디펜던시가 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는 케이스들이 지금 계속 퍼블리싱이 되고 실제로 저희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온 호스트 프로세서 CPU를 쓰고 GPU나 가우디를 같이 쓰는 것 대비 네. 제온을 조금 더 좋은 제형으로 업그레이드해서만 네. 쓰면 네. 사실 코스트 이피션시 측면에서는 굉장히 더 좋겠죠. 워크스테이션으로 예전에 연구실이나 그런 데서 AI 연구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저도 그런 워크스테이션을 많이 좀 써봤는데 네. 그때 장착되어 있는 GPU를 보면은 뭐 쿼드로, 엔비디아 네. 쿼드로의 뭐 T4, P4 뭐 요런 작은 것들을 꼽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크기는 작지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연산에 특화된 GPU라서 그런 게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많이 났었어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6세대의 P-코어 프로세서 제일 좋은 거 쓰면은 그런 작은 외장 GPU 같은 거 이제 필요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네. 아마 이쪽은 또 과장님이 조금 더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연구실에서 보시면 어떻게 환경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이제 대학원에서 보통 사용하는 GPU들이 네. 엄청 최신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3090이나 이런 그래도 엔비디아 GPU를 좀 사용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그런 약간 게이밍 쪽에 메모리 용량 많은 것들을 쓰셨군요. 네, 생각보다 3090이 그 엔비디아 아키텍처 상으로 이제 쿠다 코어라든지 네네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매트릭스 모드 그 행렬 연산? 연산자에서 네. 되게 이점이 많다 보니까 사용을 많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GPU가 도움도 많이 되기도 하고 네네네. 학습이나 추론이나 둘 다 되게 좋은 성능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연산을 이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AMX라는 게 CPU 네. 단에서 도와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 P-코어 프로세서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라는 네네.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제온 6 뭐 어느 정도 성능이 뛰어난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 쌤빵님 같은 분들은 바꾸셔야 되잖아요. 바꾸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5년 되셨으면 정말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 운영자 입장에서 질문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해 봤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코어 수 되게 늘어난 거 말씀하셨잖아요. 사장님 지금 그 쌤팡님 지금 사용하시는 그 제온 프로세서 몇 코어짜리 쓰세요? 뭐 저희는 이제 뭐 VM웨어에도 올리기도 하고 가상화랑 스탠드 언론 서버를 이제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서 네. 뭐 그 특정 코어 수를 뭐 얘기하는 것보다도 네. 그때 맞춰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상화 쪽에서는 어차피 그 사용되는 연산을 목적에 따라 저희가 조정해서 쓰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쨌든 물리적인 프로세서가 도입된 서버를 사실 때 몇 코어짜리 서버 주로 이제 구매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십니다. 네. 이게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이게 델 서버, 더 서버.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네. 몇 코어인지 기억 못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관심이 없어요. 서비스를 올리기 위해서 리퀘어먼트를 거꾸로 받아요. 이 네.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돌리는데 최소 요구사항이 예를 들어 16코어야.
그럼 16코어짜리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계산할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고 네. 어차피 올려봤자 알지도 못해요. 그럼 뭐냐? 우리는 특정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주신 웹 서버든 네. DB 서버든 특정 프로세스를 처리할 그 툴이 필요한 건데 네. 그러면 그걸 도입할 업체에다 거꾸로 물어봐요. 네.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를 거꾸로 제안해달라. 아, 그럼 거기서 알아서 그냥 이 정도 돌리시려면요 한 32코어 필요해요. 32코어짜리 딱 2개 박아갖고 서버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고려하는 건 있죠. 뭐냐? 코어 수에 따라서 또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라이센스 비용도 그러니까 생각해야 소프트웨어 네. 라이센스 비용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OS 라이센스가 코어스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음. 항상 여기가 고민이에요. 아마 쉐어드 IoT 그 게시판에도 많이 나올 텐데 맞아요. 관리자는 내가 하려는 게 32코어라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네. 뭐 16코어, 32코어 음. 이거를 이만큼 쓰는 게 맞아? 그리고 우리가 서버를 사면은 기본적으로 감가상각 기준으로 5년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5년 동안 얘가 유지해 줄 수가 있는 게 맞아? 근데 이거를 할 때 일단은 나중에 더 많이 쓸지도 모르니까 지금 큰 거 사자 아, 라고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타부서는 모르겠지만 IT끼리는 알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평가 이제 요즘 또 연말이고 하니까 네. 뭐 KPI에 코스트 세이빙 부분이 항상 보통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관리자가 적절한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네. 최적화되어 있는 솔루션을 택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음. 근데 그럴 때 선택에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어려움이 오죠.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산 빵빵하고 넉넉하니까 일단 지르고 볼까? 그리고 나중에 라이센스 비용 커지면 그 감당 어떻게 하지? 그렇지. 회사해야 되나? 네.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네, 맞아요.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144코어입니다. 네. 128코어입니다. 네. 대부분 제가 알기로 한 16코어짜리 쓰신대요. 네. 16코어 쓰면은 윈도우즈 서버가 8코어 라이센스라서 2개 쓰면 그렇죠. 됩니다. 네. 자, 이거 144코어로 바꿉시다. 한 26, 몇 개야 이게? 144코어니까 한 18개의 윈도우 라이센스를 추가로 사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거는 프로세서 바꾸려고 새로운 서버 사는 비용보다 소프트웨어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래버리면은 결제를 못 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요. 사실 이게 5년을 돌린다고 보면 결국에는 뭐 2, 3년쯤 가면 이제 하드웨어 코스트랑 소프트웨어 네. 라이센스 코스트랑 네. 얘가 이제 역전을 네, 하게 그러니까요. 맞아요.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고려하셔야 되고 저희가 이제 144까지 늘린 2코어 제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네. 선택지가 144, 128, 뭐 96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전처럼 8코어, 16코어도 다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서비스 VM을 최대한 이 서버에서 많이 올려서 호스팅을 하고자 하는 CSP 분들이 계실 거고 네네네. 실제로 현업에서 쓰시는 고객분들은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이제 16코어짜리, 32코어짜리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옵션을 다양하게 제공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하면은 기존에 내가 쓰고 있던 게 그냥 9세대, 한 2세대 정도, 3세대 정도의 한 32코어짜리 탑재된 서버를 쓰고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요번엔 그냥 최신 서버로 교체를 해야지. 그러면 그냥 6세대에 32코어짜리 쓰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될지 저는 상상만 해봤는데 예전에 가상화 기술이라는 게 나왔을 때 네. 서버 통합해줍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네. 물리적인 서버가 자원 활용률 보니까 30%밖에 안 쓰네. 네. 가상화 올리면요 80%까지 쓸 수 있습니다. 네. 서버 세대 한 대로 줄일 수 있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16코어짜리 그 뭐 투소 캐슬에서 32코어 그거 한 렉에 한 5개 꽂고 그런 렉 4-5개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거를 요번에 제온6 144코어래 이걸로 바꿔 렉 하나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코어 수만 놓고 보면 그렇게 되면은 렉도 줄어들어, 상면 공간 줄어들어, 전력 비용 줄어들어, 관리 비용도 줄어드니까 이래저래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코어 수는 그대로예요. 근데 관리 포인트로 줄어들고 공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소프트웨어 비용도 늘어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 건가요? 네, 사실 뭐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통합시키시는 케이스는 사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지금 이제 분명히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데이터 센터에 임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상면 비용, 전력 소모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코스트를 이제는 따질 시기가 됐어요. 네.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성능치가 올라가 코어스가 올라가니까 네. 내가 유틸라이제이션 레이트를 보니까 뭐 50%
대부분 50% 미만에서 쓰시겠지만 네. 또 많이 낮다고 보면 통합하는 게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음. 그러나 뭐 렉 단위로 봤을 때 렉 2개를 뭐 3, 4개를 하나로 합친다거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관리 포인트가 줄어드는 이제 굉장히 좋은 면도 네. 있지만 네. 사실은 그렇게까지 한다기보다는 적절하게 분산시켜서 이제 장애 관리도 또 하셔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 주신 포인트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네. 조금 더 통합을 하고 네. 사용량도 최적화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옵션들이 많이 늘어난 셈인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서버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는 거에 제일 민감한데 네네. 듣기로는 CPU에서 장애 날 일은 거의 없대요.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장애 나는 거 보면은 야 에어컨 전원이 꺼졌네. 발열 때문에 막 문제가 생기거나 전원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기고 네. 그런 이슈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할 때 어쨌든 렉이 1개인 거랑 4-5개인 거랑은 이게 관리자의 부담이 다르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다코어 프로세서가 담긴 서버로 바꾸면서 서버를 통합할 수 있으면 네. 그럼 되게 좋은 어떤 뭐 비용 절감이나 그런 뭐 그린 IT까지는 아니지만 네. 뭐 TCO 절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게 실제로 구매 부서나 네. 아니면은 뭐 해당 부서장이든 아니면 뭐 임원진들한테 결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게 배경 설명과 이유를 설득하는 부분인데 이거 왜 사야 돼? 근데 문서를 보통 저희가 올리잖아요. 네. 너무 횡하면 안 돼요. 뭐라도 있어야 내가 고민 좀 했네? 아까 그럼. 이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던 게 네. 그 이코어 프로세스가 저도 들으면서 네. 이제 많이 공감이 간 게 저거를 그 기한을 상신할 때 배경에다 콕콕 찍어서 우리가 이렇게 일단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 실제로는 아까 뭐 그 서비스 제공하는 쪽에다가 리콰이어먼트 달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결제 받아서 가지만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상면 비용 줄이는 거. 그리고 요즘 뭐 다 어느 산업군이나 뭐 비즈니스가 좋은 데가 크게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단순히 요거를 우리가 도입하겠다라는 것보다도 저런 거랑도 연관이 다 직장인들이잖아요. 이제 KPI 시즌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평가 받아야지. 평가를 받을 때 특히 관리자들은 얘기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관리자들은 이거를 내가 오퍼레이션을 운영을 잘했다. 지금 아까 얘기하신 건 유틸라이제이션 레이트 같은 것들 해봐봤자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HR에서는 모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계산을 이런 로직으로 이런 포뮬러로 계산을 하면 금액으로 치환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간 게 그런 네. 포인트였어요. 네. 단순히 이제 제가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공감 가는 부분도 있지만 직장인 마인드로도 이게 내 성과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만큼 아꼈어. 그렇죠. 이만큼 줄어들었어. 네, 관리 비용 줄어든다니까. 네. 평가 좋게 줘야지. 이걸 만약에 3년, 5년 정도로 이렇게 관리 비용 이렇게 네. 하면 사실 네 되게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왜 또 예산 관리를 좀 빡빡하고 좀 소위 말해서 좀 빡세게 돌리는 데는 이 이제 TCO 비용에 대한 거를 포캐스팅을 해가지고 기한에 다 집어넣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러면 사실은 그 전에는 뭐 감가상각 부분 제가 생각도 안 했었지만 아까 5년이라 얘기한 게 감가상각 때문에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회계팀에서 압박이 들어와요. 생각해야 된다고. 그럴 때 특히 외국계는 더 그렇거든요. 이게 그래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걸로 비즈니스를 갈지 말지를 판단을 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관리자가 더 선호하는 프로세서 내지는 선호하는 서버 이런 것도 정해져 있거든요. 진짜요? 소위 말해서 더 땡기는 게 있어요. 땡기는 게 있는데 하고 싶을 때 지금 이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런 거를 이제 깔아놓고 올리면 한결 수월하죠. 네, 한결 수월하죠.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저는 그냥 우리 저기 서비스 이거 지금 서버 한 대 추가 안 하면 서비스 이거 확장 안 됩니다. 신규 회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야 돼요. 라고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많이 써먹었죠. 아마 관리자들이 이제 식사하구나. 보험 영업할 때 이거 안 네. 되면은 불나면 큰일 나요. 뭐 이런 그러니까 예. 근데 관리자들이 늘 매년 그걸 써요. 그런 식의 논조를 보통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결정을 하는 분들은 이제 포캐스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걸 숫자로 갖고 오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이 친구 재무팀에 들어가도 되겠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지만 그래도 한결 낫죠. 한결 낫죠.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가 들어보니
이거는 먼저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방금 이제 말씀 나눴던 그런 예를 들어 웹서버를 운영해. 네. 근데 서비스의 규모가 뭐 예를 들어 회원이 10만 명이야.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서버를 늘리지 않으면 10만 명이 맥스인 거예요. 네. 회원을 더 받아야 되려면 당연히 디스크 공간도 필요하고 회원이 늘어나면 뭔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서버의 성능이 받쳐주지 않으면 느려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좀 더 이 사양을 확장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많이 신경 쓰는 게 메모리라고 들었어요. 메모리 일단 용량이 뭐- 메모리 용량이 되게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네,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프로세서야 한 번 박으면 끝. 메모리는 부족해? 더 박아. 중간에 되잖아요. 그게 메모리는. 근데 또 들어보면은 대부분 처음에 그냥 박은 걸로 가긴 하지만 네. 어쨌든 디스크나 메모리는 중간에 뭔가 꽂아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까 네네. 프로세서는 뭐 중간에 재온 2세대 떼고 5세대 박아 이런 게 거의 없다 하더라고요. 뭐 불가능한 거라고 봐야죠. 네네.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렇게 뭐 메모리 자원이나 아니면 CPU의 코어 수 이거는 가상화 소프트웨어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마 아실 텐데 어쨌든 vCPU로 자원을 배분을 해줄 때 네. CPU 코어, 메모리 요거 두 개잖아요. 그렇죠. 뭐 스토리지 용량이야 스토리지에서 땡겨서 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자원을 분배해주는 입장에서는 메모리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9세대 제온 프로세서도 진화해 가면서 메모리 그 최대 지원 용량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계속 이제 늘어난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요번 제온 6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거 대비 얼마만큼 늘었는지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는 혹시 코어 수에 따라서 최대 메모리 지원 수가 다른가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사실 이제 메모리 용량 지원되는 메모리 용량도 늘어나고 DDR5 뭐 네. 늘어나고 또 MRDIMM처럼 밴드위스를 더 높인 그런 메모리도 이제 피코에서는 지원을 합니다. 프로세서마다 뭐 지원되는 메모리가 한계가 있고 막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 세대의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메모리 용량 네. 뭐 이렇게 보면 역시 세대별로 가면서 계속 늘어나고요. 그러나 이제 그게 뭐 코어 수가 많은 프로세서군은 네. 더 많은 이 메모리를 특별하게 더 많이 장착할 수 있다는 그렇게 너무 세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그렇게까지 하면 더 이제 머리가 복잡해질 것 복잡해질 같아요. 거라 네. 네, 어느 정도 이제 맥스로 갈 수 있는 메모리 커패시티가 있고 네. 거기서 적절하게 이제 실제 서버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네. 그 아까 소프트웨어 벤더 분들한테도 뭐 컨택하고 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그쪽에서 알아서 이렇게 조절이 잘 하게 조절을 해서 제안을 아마 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한 팩트인데요. 이제 DDR5 지원되고 네. 메모리 용량도 늘어나고 메모리 속도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처럼 스토리지 늘리고 메모리 늘리고 보다도 네. 이 메모리 이제 밴드위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 계속 DDR 하드웨어가 올라가는 것과 네. 저희도 I/O 관련된 밴드위스를 계속 늘리고 이런 네. 노력들을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저기 울산 쪽에 이제 큰 모 대기업 그 이제 있어요. 네. 거기에서 초창기에 그 VDI를 구축을 할 때 네. 몇만 대를 구축을 해놓은 거죠. 네. 아침 9시가 되면 항상 서버가 뻗는데요. 아,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접속이 안 될까? 프로세서 문제가 아니었어요. 메모리, 스토리지, 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저 밴드위스가 부족하니까 나는 9시 예를 들어 뭐 5초에 딱 로그인했어. 로그인 됐네. 9시 30초에 딱 로그인하면 한참 걸리는 거예요. 이게 네. 메모리 밴드위스 적고 하니까 나한테까지 차례가 안 와. 네. 이게 그래서 그 메모리 용량 빵빵하게 하고 스토리지 용량 빵빵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사실 이제 회사에서 VDI로 이제 들어오게끔 이제 직원분들한테 서비스 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직원들은 당연히 메모리 4기가, 8기가, 16기가 그러니까요. 더 달라고 하죠. 아 요만큼 네. 줘요 진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사실 요새는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서 아마 그렇게 뭐 뻗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긴 할 겁니다. 뭐 역시 근데 VDI도 굉장히 좋은 지금 네. 말씀 주셨던 네. 이 코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144코어짜리 아까 말씀하신 288이 나오고 투 소켓으로 딱 들어가면 와 이건 뭐 그냥 전용 어떤 VDI를 위한 시스템으로 딱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특화시킬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예제가 참 좀 아, 궁금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VDI 같은 것도 운용하는 이제 환경이나 그리고 엔드 유저 숫자에 따라서 뭐 다르긴 하겠지만 네. 이런 거죠. 관리자는 내가 이번에 VDI로 갈 거야라고 이제
리전에서 이제 결장 내려가지고 쭉 간다고 하는데 그럼 로컬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온프라미스 서버를 준비를 하래요. 네. 그럴 때 몇 대 준비해야 돼? 그런 거.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벤더사를 통해서 네. 다 네. 이제 제안은 받지만 근데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 요구사항을 벤더한테 던지잖아요. 그러면 항상 벤더는 제일 높은 사용 기준으로 제안을 해줘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이만큼 안 필요하다니까. 소위 말해서 눈탱이를 맞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저희가 말씀해주신 이런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답니다. 기한 올리는 거예요. 나중에 세상에 이게 어쨌든 그 회사 꼭 올리잖아요. 근데 자원 활용률이 가상화인데 이게 이만큼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그러니까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오히려. 경영진한테. 왜냐하면 이제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리포트를 하거든요. 네. 워크시트라고 하잖아요. 네. 나 이거 무슨 일 했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뭐야 하는데 관리자들 쪽에서는 인프라 쪽에 특화된 사람들은 네. 유틸라이제이션 그게 얼마만큼 이피션시 하냐 안 하냐 얼마만큼 이게 잘 쓰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가성비 있게 잘 쓰고 있냐 안 쓰고 있냐가 핵심이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해서 받아놓고 나면 네. 이거를 야 이거 하는 게 맞냐? 막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약간 억지로 얘기를 하자면 네. 제가 예를 들어 지방에 살아요. 지방에 살았고 전교생이 50명밖에 안 돼요. 거기서 1등 할 때 1등이고 근데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네. 모수가 500명으로 바뀌었어요. 그 중에서 1등이랑 그레이드가 달라지는 어우 거잖아요. 다르죠. 근데 모르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결제하는 사람 둘 다 1등인 거예요. 뭐 그래서 소기자라는 건 아닌데 소기자라는 건 아닌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나오는 6세대 재원은 그런 뭐 VDI에 최적화돼 있고 이미 이런 레퍼런스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도입하고 기한을 잡아서 밀어붙여야 되는 PM의 역할의 입장에서는 이제 좀 뭔가 믿는 구석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오늘 왠지 자리가 의미가 있네요. 좋은 말 듣고 왔는데. 기한 쓰실 것 네.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는 그래도 저희 궁금한 거 많이 해결했으니까 네. 또 멍석을 좀 깔아드려야 되지 않을까 많이 싶습니다. 해결됐네요. 그래서 제온 6 프로세서의 특징이 진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아직 못 다 하신 얘기 이사님 되게 많으신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요 2코어 프로세서와 P코어 프로세서에 이거는 내가 어디 가서 항상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네. 고객 만나면은 이것만으로라도 업그레이드할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진짜 좋은 강점에 대해서 간단히만 언급해 주시고 마무리할게요. 네네. 뭐 당연히 뭐 3, 4년 되셨으면 지금 리프레시 하시면 굉장히 체감이 좋아질 겁니다. 이제 네. 그런 얘기는 빼고요. 네네. 사실 요새 가장 많이 하고 다니는 얘기는 사실 AI거든요. 그래서 제온 6의 E코어는 네. 그 전에 AI나 데이터베이스나 HPC 같은 거를 돌리지 않으시면 사실 E코어로 가시면 굉장히 좋고요. 네. 이제 AI 쪽으로 다시 가서 말씀드리면 가장 큰 특징은 매트릭스 연산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다. 네. AMX가 더 발전됐다. 네. 그리고 메모리 밴드위스가 8,800까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라스트 레벨 캐시도 500메가까지 늘어났습니다. 3배 정도. L3 캐시. 네, 사실 L3 캐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코어끼리 공유하는 캐시입니다. 네. 되게 그래서 중요하다더라고요. 네, 데이터 처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이제 비슷한 데이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네. 사실 라스트 레벨 캐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P코어, E코어는 사실 일반적인 제너럴 워크로드를 잘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고요. P코어는 AI 쪽에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다. 그리고 AMX, 메모리 밴드위스, 라스트 레벨 캐시 이 세 가지를 짚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끝으로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한번 부탁드립니다. P코어의 약자는 뭔가요? 퍼포먼스. 에이, 아니 아까도 마지막 질문 좀 짜치는데요? 맞습니다. 아까 제가 이피션시만 말씀드리고 P코어 약자는 설명 안 그 드렸어요. 정도는 예측 가능하실 거 아니? 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한을 쓸 때 팔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 이런 게 중요해요? 아니 이게 이제 기한을 저희가 다 뭐 짧게 얘기하면 전자결제를 다 올리지만 네. 특히 IT 기한들은 이해도가 좀 힘드세요. 특히 구매부서는 더 힘들 거고. 그렇죠. 그럼 와서 물어볼 때 네. 여기도 써 있지 않냐? 이건 이피션시다. 이피션시 특화 모델이다. 이거 뭐 써 있지 않냐? 퍼포먼스 특화 모델이다. 이 말 한마디에 어떻게 우스갯소리로 들을 수도 있지만 네.
그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현업의 현업의 입장에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한하실 때요 이피션시랑 퍼포먼스를 풀네임으로 써주시면 아주 기한의 성공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오늘은 저희가 제온 6 프로세서 CPU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에 저희 잠깐 AI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사실 AI를 제대로 다루려면 GPU가 필요하긴 할 겁니다. 네. 본격적으로 AI를 다루기 위해서는 GPU가 필요할 텐데 여러분 혹시 이 AI 가속기라는 거 들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엔비디아가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텔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실 건데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